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명품 가방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겁니다.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나도록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익위, 검찰, 수심위가 다 똑같이 나왔고 실제 거기에서 원래는 최재형 목사가 가서 자기가 뭔가 좀 진술하고 싶다 그랬는데 못 오게 했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사, 최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와가지고 PPT까지 뿌리면서 설명을 해줬고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내지는 수사 넘기지 마라, 재판 넘기지 말라라고 권고한 게 결국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심위 열기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그 모양새가 그대로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논의했냐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대, 변호사법 위반 6가지 모두 다 얘기했는데 전부 다 지금 다 불기소한 쪽으로 권고가 대단하죠. 뭐 모든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전 이제는 차곡차곡 쌓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엎어져서 쌓이는 수준 노 같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쇼할 줄 알았어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좀 더 해봐라라고 권고하고 검찰총장 집에 가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은 우리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한다. 그래서 다시 수사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2년, 3년 보낸다라고 저는 전망했거든요. 정말 이건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지 겁도 없네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쇼도 안 하네요. 우리 댓글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쇼도 안 해요. 어떻게? 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300만짜리까지 시원하게 받고요. 150만짜리 화장품 받아도 되고 양주도 받아도 되고 이제 막 받았어요. 누가 이걸 기소를 받으세요? 막 받더라도 누가 기소를 합니까? 권익위원회도 추석 맞아서 선물가 상한가를 높여주고 밥값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되네요 지금. 어쨌든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수사심의위원회 정말 내수 경제 걱정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이제 결론을 일단 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의견 좀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턴턴이님께서는 목틀막 당할지도 모르겠다 명태균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하하니 말씀. 그리고 무슨 돈 욕심이 저래도 많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진짜 들어본 세상이라고 이게 나라냐님도 주셨는데 뭐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복서올님께서는 정계환 허풍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취재한 내용을 허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이 터질 것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더 다루겠지만 과연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억울해서 자기가 발설한 것을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명확하게 들었고 그 텔레그램을 봤다는 것 이것을 취재해서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는데 자 명태균이 그러면 이렇게 드러났으니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언론에도 명태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적이 없고 물론 더 많은 정보가 앞으로의 언론 보도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니 자 노희 변호사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실제로 폭로전을 펼칠까요? 근데 김영선 의원은 지금 나 문자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다지만 김영선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솔직히 명태균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억울한지 우리가 보기엔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뭐 공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가 진짜 뭐 돈을 바리바리 써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억울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억울할까요? 실제 그 사람이 지금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어가지고 본인에게 뭐 해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없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거기서 뭔가 문어발처럼 뭔가 인맥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망가진
약간 그 체면 상하는 거 플러스 아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쓴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뒤를 좀 봐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사실은 핫질 아주 급이 낮은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준 있게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수준이 낮으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고 그 수준에서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저는 그 주변에 그렇게 상질보다는 핫질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자,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입을 여는 경우는 하나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이 급격하게 돌아가서 윤석열 정권이 이제 폭삭 망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뭐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경우에 내가 과도하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쏟아내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이를테면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도 없고요. 뭐 그렇게 살았던 분이 아닌 것 같고 또 굳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보따리를 풀어낼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는 좀 풍기겠죠. 그래서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통해서 조금씩 흘리거나 하면서 이야기가 터져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취재를 하면서 좀 들었던 느낌은 김건희 여사를 딱 타겟팅해서 이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닦을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의 해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더라고요. 다만 겁이 나서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차라리 이참에 잘 터졌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본물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보수정당이 재탄생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동훈 체제가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처럼 범보수 진영에서 뭔가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실제 갈등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 해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한 발 양보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한 건데 코너에 몰렸기 때문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선거는 없지만 내일 모레는 없지만 후년에는 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선거가 돌아오고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감이 별로 없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뭐 한마디씩 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인용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도 못 나가는 처지지만 말을 이제 저축하듯이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다가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원외에서 일단 들끓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내에서도 발언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사실 대통령만 좀 잘했으면 김건희 씨 문제만 제대로 해결했으면 나는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만에 찬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사태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부가 들끓어서 비등점을 넘어가서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어제 오늘 취재해 보니까 확실히 무너지고 있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탱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국정농단이든 선거 개입이든 어떤 일에 뭔가 본인이 관여했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노영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투항. 자, 의료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손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자, 형식을 떠나서 어쨌든 손을 들었던 상황.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했는데 이게 오늘 여야정의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이 건이 터지면서 한 발 물러나는데
뭔가 좀 촉발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합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저하고 저번에 방송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이야기했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런 얘기 이제 우리가 서로 네.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23%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어쨌든 보수가 뭔가 결집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보수들끼리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니 우리라도 지키자라는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제 오늘 뉴스토마토 나오면서 이거 완전히 또다시 김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게이트를 번져가면 큰일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때쯤 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랑 관련해가지고는 죽어나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지금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네. 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촉발시킨 건 인요한 최고위원의 그렇죠. 문자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응급실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트집이냐 뭐 이러면서 뻗대고 박민수도 얘기했고 나왔고요. 박민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도 마찬가지 태도였고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의 해법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는 게 기본적인 신뢰에 바탕해야 되는데 의정 갈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의사협회가 설득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의료개혁의 방향은 옳았으나 뭐 어쩌고 이러면서 사과부터 하고 상황을 수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불과 어제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냐면 군의관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하나도 연장을 못해. 완전 쇼도 엉뚱한 쇼예요. 그 군의관들은 뭐니 군인이어서 뭐 잘못입니까? 군인인 게 죄예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에 몰렸다고 하나씩 그냥 툭툭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풀어가더라도 좀 진솔하게 나름의 성의를 보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안 풀립니다. 의료계가 당장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